이 면접관의 심리를 분석하면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자, 임원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 면접은 다른 말로 하면 최종 면접이죠. 보통 이렇습니다. 물론 임원 면접을 1차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이 직무 면접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는 뭐 회사마다 이건 다른 거야. 어찌됐건 간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와 생리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1차 면접에서 왔던 사람들을 면접관들이 제대로 뽑았나, 이거를 이제 1차 면접관들을 조진다기보다는 그들이 혹시 놓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원 면접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인성 면접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임원 면접은 곧 인성 면접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일단은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 임원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핵심은 필살기겠죠. 당연히 필살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필살기로 대동단결이야. 필살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살기가 있으면 인성 통과합니다. 필살기가 없으면 인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살기가 인성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면접의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면접은 뭐 되게 다양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면접관마다 다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겠죠. 자, 근데 경험의 뒷면에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인성이 여기 붙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경험을 한 거냐,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필살기죠. 필살기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공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검증하고 싶은 거가 하나, 요게 하나입니다. 이게 1번,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면접관이건 2차 면접관이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만 묻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얘가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는 경력과 신입을 다 아우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퇴직사유 있죠. 신입분들도 잘 들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퇴사하실 거니까 잘 들어야 돼. 퇴사할 회사를 애초에 가지 마. 근데 가더라도 확실한 퇴직사유를 가지고 가면은 괜찮아요. 퇴직사유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게 지원동기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거꾸로 해요. 이런 퇴직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됐다. 요게 2번 동전입니다. 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다. 이거 이외에 다른 짜잘짜잘한 요소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합불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기보다는 빌드업의 한 과정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요거. 요게 이제 필살기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경력이 있는 경우는 퇴직사유, 경력이 없는 경우는 지원동기. 요렇게 크게는 두 가지.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했냐? 요게 K 질문이라고 그랬고요. 요게 M 질문이었죠. 날리지, 마인드, 그리고 로열티. 이 로열티 이렇게 크게 묶으면 될 것 같고, K와 M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임원들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열정적인 사람, 오래 일할 것, 그거 진짜 맞아요. 오래 일할 것 같은 사람. 이거 진짜 맞아. 로열티 맞아. 이거 진짜 맞아. 로열티, 이거 다 같은 얘기죠. 말 잘 듣는 맞습니다. 말 잘 듣는. 진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여튼 잘 왔어. 이 면접관의 심리를 분석하면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돈 적게 주고 일 많이 할 사람은 임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실무 팀장급 정도의 고민이야. 예의 바른 사람 맞아요. 맞아. 진짜야, 진짜. 진짜 정답이라니까? 정말로? 착해 보이는 사람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임원들은요 똘똘해 보이고 차가운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지, 발전 가능성 맞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포텐셜이었어요. 포텐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인테그리티.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입니다. 면접관은 그냥 이거면 끝이야. 포텐셜이 뭐예요? 발전 가능함. 인테그리티가 뭐야?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애, 이게 말 잘 듣는 애를 또 너무 꼰대처럼 생각하면 안 돼. 말 잘 듣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임원분들은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무조건 뽑습니다. 무조건. 진짜 제일 좋아. 이런 사람 너무 러블리해. 말 잘 듣는 사람 무조건 뽑아. 좀 능력 떨어져도 괜찮아, 뽑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기준에 대한 동의와 순응.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런 기준이 있어. 우리 회사의 가치관은 이거고 방향성은 이거야. 거기에 토달지 않고 같이 잘 할 수 있냐. 기준에 대한 동의가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랑 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뭐야? 형평성이 있냐? 공정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 임원분들의 키워드가 이거라고. 왜냐면
회사가 어떤 룰과 기준을 딱 정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려 막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막 지멋대로 욕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원분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지금의 회사를 만드신 분들의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근데 직무 면접관들 있죠? 팀장들. 이분들은 또 그 정도는 아니야. 물론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로열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임원분들이 로열티를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임원과 팀장급. 그래서 여기는 벌써 직무 면접이죠. 직무. 그리고 여기는 인성 면접.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다르냐? 특히 지원 동기에 관련해서 필살기를 바라보는 관점. 필살기가 있냐 없냐를 바라보는 임원들과 팀장급들의 차이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니즈의 차이가. 요 필살기 안에 인성까지 포함합시다. 자, 일단 팀장급들은 뭘까요? 당장 써먹을 수 있냐. 당장.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써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경력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냐,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무 관련된 경험을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직무에 대한 어떠함이 있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은 조금 다릅니다. 필살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뭘까? 여기는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몇 년 뒤 지금 팀장을 대체할 수 있냐? 너무 인사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뭐 스킬 몇 개 다루고 못 다루고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건 배우면 돼. 그리고 처음부터 이 팀장들은 뭐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나 일하는 방식 이걸 다 알아서 팀장했나요? 아니라니까. 이 길게 봐야 돼, 길게.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물론 이제 오래된 기업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 회사가 초창기 멤버부터 쭉 오셨거나 아니면 초기부터 무언가를 만들어갔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도 임원 면접 교육을 하거나 임원 면접 같은 게 모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지금 오면 나는 입사 못하겠다. 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지금 임원으로서 살 수 있는 이 어떤 이 내용 중에는 자신이 살았던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성장이야, 성장. 나는 성장했어. 그러니까 포텐셜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이게 임원의 관점이다. 물론 팀장도 그런 거 따집니다. 다 있어요. 근데 다만 비중값이 다르다는 거야. 비중값은 포텐셜은 열나 좋지만 당장 엑셀 못해. 당장 코딩 못해. 당장 데이터 분석 못하면은 젠장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고. 쟤 때문에 내가 또 밤새게 되면 이거부터 덩덩 생각하고 임원분들은 야, 그건 거 어차피 팀장 니들이 고생하면 되고 결국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당연히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게 확률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뽑는 게 임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더라. 그래서 면접을 정의할 때 당신들은요 어차피 인성에 보는데 한계가 있으니 직무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임원분들은 또 실무를 디테일을 보기 어려우니 인성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라고 인사팀이 구조화된 채용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거를 규정해 준 것 뿐이에요. 다만 이게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강조점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동기 로열티에 대한 거 봅시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팀장과 인성이 바라보는 관점은 뭘까? 이 진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팀장은 뭐죠? 내가 보기에는 2년 내에 나갈 분인가 이거를 보는 것 같아. 뭐 물론 모든 팀장이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팀장들을 교육해보고 만나고서 느끼는 점은 2년 내에 왜 그럴까? 이 참 팀장님들 계신다면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개고생이 싫어. 개고생 또 해야 돼. 아니 그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르쳐야 돼. 팀장이 되려면요 티칭을 잘해야 돼요. 티칭, 코칭을 잘하는 게 팀장의 기본 역량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팀장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지. 다 알려줬는데 퇴사하면 개고생해서가 아니지. 그거를 알려줬는데 또 알려줘야 돼. 이게 싫은 거야. 이걸 반복해야 되니까. 경험만 쌓고 나가는 건 괜찮다니까? 근데 맑게 못 알아듣는 애를 또 와서 또 가르쳐야 돼. 2년 동안 내가 개고생해야 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귀찮다고. 물론 그거 이외에도 회사의 미래와 우수한 인력이 나가고 뭐 이런 당연히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고민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잦은 이직을 한 사람을 애초에 여기서 걸러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원분들은요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관점이 아주 다르냐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장기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장급들은요 이게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요 위에 거 얘기했듯이 도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써본 사람 뽑고 싶어요. 우리가 했던 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더 경력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들이 짬뽕이 돼서 경력을 선호한다. 자, 근데 임원분들이 지원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뭘까? 사실 이것도 임원교육에 정말 잘 되신 분들 얘기긴 해요. 제가 임원교육도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임원교육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사실은 뭐냐면 우수인재 유출입니다. 어디로? 경쟁사로.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임원 정도 되면요, 물론 안 그런 임원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보통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온다 하면 뭐야? 그 회사 임원 중에서도 끝발이 있는 임원들이야. 그 회사 임원 중에서도 힘 있는 임원들이 들어온다고. 기업이 규모가 클수록 더 그래요.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임원이 뭐 몇 명 없거나 임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반복이 되겠지만 중견 이상만 돼도요, 임원이 많습니다. 그 임원 중에 다 임원 면접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임원 면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임원 중에서도 넥스트를 함께 갈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핵심 인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야, 내가 아직 이 회사에서 갈 길이 뭔데 짱짱하게 내 우수한 팀장들로 성장할 사람들을 뽑아야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보통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경쟁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객에 대한, 여기 또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 전에는 고객 조사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아까 여기 팀장급은 경력을 선호한다 그랬죠? 근데 임원급들은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뭘 더 선호하냐? 신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압박온 미소를 짓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는 임원 면접관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 보통 연령대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 당연히 있죠. 젊은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0대일 겁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겠죠. 자, 이분들이 성장했던 그 당시를 떠올려봐. 그러니까 쉽게 30년이라고 봅시다. 30년 전이면은 언제죠? 1994년이구나. 근데 그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SNL 보면은 왜 그런 거 나오잖아. 막 담배 다 사무실에서 뻑뻑 피고 막 임산부 막 배 이래가지고 막 내일 모레 내일 나오는데 오늘 밤 야근만 하고 갈게요. 막 이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다니까. 정말로. 나도 잘은 몰라.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조직력으로 성장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향수하는,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풋풋할 때, 자신의 젊을 때는 뭐냐면 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뭐 씹어먹어, 뭐라도 내가 다 씹어먹어 볼게요.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랬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회사 내에 성장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지금의 임원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분들이 향수안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팀장급들에게 CR도 안 맥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내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회사를 바라볼 때도 나는 아주 다양한 조사를 해봤어. 경험을 내 나름의 열심을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야. 왜? 이 회사는 또다시 성장할 거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성장할 근거는 이거야.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 상당한 분석을 했어. 맞죠? 라고 물어보면 임원 면접관이 아주 흐뭇해할 겁니다. 많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안어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임원 면접에 딱 들어가잖아. 이분들이 이걸 느낍니다.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부족해도 뽑는다. 근데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거를 느끼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낮을 수밖에 없다. 막 그런 거 되게 감동하다가도, 그래서 코딩으로 뭐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해봤는데요. 그럼 마음은 좋지만 내가 개고생할 것 같다. 떨어뜨리게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엔 임원 면접의 큰 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